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건강검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까? 여러분은 정기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으시나요? 매년 빠짐없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받으시나요? 혹시 의사가 권하는 모든 검사를 의심 없이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검진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 83 아버지의 실제 경험과 의학계의 숨겨진 진실을 통해 노년기에 정말로 필요한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른이 넘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검사는 꼭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가을 저는 83이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몇 가지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검사들이 아버지 연령대에서는 실제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이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연령에 따라 검사의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검사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오며 그 결과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까지 받아왔을까요? 특히 이른이 넘은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젊은 층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76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6달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기다림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 그 6달은 그에게 매일이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지나친 검진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검진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어떤 검진은 과감히 거절해야 하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너무나 친숙해졌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 믿고 의심 없이 받는 이 검진들이 때로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 72된 이모님의 경험을 통해 더 생생하게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모님은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의사들이 권하는 모든 검사를 성실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피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이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여러 병원을 오가며 각종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고 검사 부위에 감염이 생겼습니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았는데 그 항생제가 이모님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이모님은 소화장애가 생겨 6달 넘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모님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아프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를 과잉진단, 과잉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신체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성인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년층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더라도 70이 넘은 사람에게는 다소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상 범위라는 이름 아래 많은 노인들을 불필요하게 환자로 만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검사 자체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장 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 실제로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그 위험이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노년의 몸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약물 치료의 부작용 문제입니다. 제 어머니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는 이유로 스타틴 계열 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했고 간단한 움직임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연령대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약을 중단한 후에야 몸이 다시 편안해지셨습니다. 넷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추가로 받게 되는 정밀 검사, 약물, 잦은 병원 방문은 결코 가벼운 지출이 아닙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1년 동안 모아둔 해외여행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쓰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잃어버린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 약간이라도 수치가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실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러한 불안은 어떤 치료보다도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8살이 되신 장인어른은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한 전립선암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민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는데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요실금 문제가 생겼고 수술 자체로 인한 체력 저하로 몇 달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후에 다른 전문의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장인어른의 경우 그 나이에 발견된 조기 전립선암은 실제로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경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건강 문제는 젊은 세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 적극적 치료가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질병 치료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80살이 넘은 고령자가 매년 받는 유방암 검진이나 대장암 검진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일부 검사는 노년층에게 적용했을 때 오히려 위양성 결과가 늘어나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혈압, 당뇨, 시력, 청력 검사 등은 노년기에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검사를 무차별적으로 받기보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를 선별적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동네 박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돕는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비결을 물었더니 병원은 정말 필요할 때만 가고 대신 매일 아침 마을 한 바퀴를 걷는 것이 자신만의 건강검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편함은 나이 들어감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친 걱정 대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 아닐까요? 병원과 약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진정한 건강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과도한 검사와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 건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기에 정말 필요한 검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해 받고 개인의 상태에 맞는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고 건강관리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건강관리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를 무작정 다 받는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알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는 간단한 습관이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신체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병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 박 할아버지는 75세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도 되지 않아 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시력과 청력의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교정하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력 저하는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 어머니도 70대 중반에 보청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후 가족과의 대화도 더 활발해지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은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0대 초반의 이웃 할머니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초기 골감소증을 발견하고 적절한 칼슘 섭취와 체중 부하 운동을 시작해 골다공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검사가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종종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의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80 초반에 가벼운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사들은 노년기에도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검사들은 자신의 가족력, 개인 병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 것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를 선별적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과가 제 나이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치료의 이점과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60대 후반의 이웃 김 선생님은 매년 받던 전립선암 검사에서 의심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여러 전문의와 상담한 끝에 적극적인 치료 대신 정기적인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암 자체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며 매주 테니스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검사나 약물 이전의 일상에서의 건강한 습관들입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은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 90살 된 외삼촌은 여전히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십니다. 그 작은 실천이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필요 영양소가 변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지고 칼로리 필요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는 70 후반에도 몇 끼 5가지 이상의 색깔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십니다.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축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이전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낮잠은 가급적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노년기 건강의 큰 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70대 중반의 지인은 매주 2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활동이 자신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익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제 80대 이웃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어떤 건강검진보다도 어떤 약물보다도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습관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94세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걷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한 건강검진이나 약물 없이도 할머니는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비결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 있다고요. 결국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불필요한 의료화를 피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의 건강한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나이 듦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때 진정한 건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감사일기 쓰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